학부모 확인서에 피해 사실만 잔뜩 적어서 제출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학폭위에서 제대로 판단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님,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의 대응 방식이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류가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이렇게 폭력을 당할 때 대응하는 그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괴롭힘을 당하니까 나도 어떻게든 직접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도 맞받아치고 같이 욕을 하거나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폭력 사실이 있고 나서 갑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바로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됐든 바로 신고부터 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이 각각 어떤 이유에서 좋지 않은 대응 방식인가요? 일단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서 전혀 증거를 남겨놓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괴롭힘을 당한 기간은 짧게는 서너 달부터 길게는 1, 2년씩도 괴롭힘을 당하는데, 막상 그걸 당하면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이제 직접 증거로 확인이 되는 피해 사실이 그 중에 일부만 인정이 될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자기가 당한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조치가 가해 학생에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는 경우예요. 이게 요새 가장 말도 많고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맞신고, 쌍방 학폭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본인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막 욕을 하고, 아니면 그냥 막는 거를 넘어서 상대 학생을 때리고, 내가 이거 먼저 맞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때려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폭으로 가서 본인도 어느 정도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로 자기가 당하자마자 됐든 바로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선생님한테 신고는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폭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그에 맞는 증거를 그제서야 맞춰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신고를 하고 나면 가해 학생도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주위의 목격 학생들의 증언을 받는 것도 전보다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작정 신고만 한 다음에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에 무작정 신고부터 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한 폭력이 학폭위에 갔을 때 어떠한 조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문가 상의를 먼저 해보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학폭위에 가서 가해 학생에게 조치 결정을 하는 게 좋은 시점이다, 그러한 시점을 맞춰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학폭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있을 텐데요. 네. 부모님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요즘 제가 상담 문의를 많이 받는 경우가 가해 학생으로 학폭 신고가 되었든, 아니면 자제분이 학교에서 피해 사실이 있다, 그래서 신고를 일단은 하시거나 신고를 당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가 사실관계 조사도 이루어지고 학부모님들 확인서도 내시고, 그러다가 이제 학폭위 개최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상담 요청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관의 조사도 다 마쳐지고 학부모님들이 관련된 자료와 확인서까지 다 내신 상태에서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면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냈던 자료랑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냈던 자료 중에 어떤 부분이 유리한 거고 불리한 건지 이제 와서 판단을 해도 그 냈던 자료를 다시 회수하거나 했던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고 시점이 좀 늦으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는 딱히 없는데 이제 자제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피해 사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면서 학부모 확인서에 피해 사실만 잔뜩 적어서 제출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학폭위에서 제대로 판단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처음에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학폭위에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안 좋은 면이 있을까요? 일단 그 첫 번째로 내가 알아서 조사에 다 대응하고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유리한 증거고 뭐 어떤 부분이 증거로 확인이 되는 피해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장황하게 자료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피해 사실과 실제 학폭위에서 인정되는 피해 사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부모 확인서나 뭐 학생 확인서에만 이제 피해 사실을 잔뜩 적어서 낸 경우, 근데 나중에 보면은 특별히 증거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상대방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피해 사실의 상당 부분이 판단이 되면서 이 경우에도 조치 결정이 보호자분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태도가 보호자로서 가장 현명한 태도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좀 더 이른 시점에 신고를 하고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연락을 주셨으면 훨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늦은 시점에 연락을 주셔서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일인지 아니면 심각한 일인지 판단이 잘 안 되시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